만들마루 장비 교육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교육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고 장비 사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후에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들마루는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고 메이커를 위한 장비와 시설, 교육을 제공합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진공성형기뿐 아니라 레이저 커터, 실사출력기, 3D 프린터 등 많은 장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마루와 함께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 만들닷은 메이커 교육 운영, 메이커 키트 개발, 시제품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교육에서 다룰 장비는 진공성형기입니다. 주식회사 일범의 100폼 500이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진공성형기의 작동 원리와 활용성,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장비를 사용해서 소재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진공성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성형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재료에 열이나 압력 등을 가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공성형은 플라스틱을 얇게 가공한 필름에 열을 가해 무르게 만들고 필름과 금형 사이에 공기를 빼내서 필름이 금형 모양과 꼭 맞게 만들어 식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형의 원리를 이용한 장비가 바로 진공성형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이 장비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공성형기의 구조와 작동하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맨 위에 소재를 가열하여 무르게 만드는 장치인 히터가 있고 그 아래에는 소재를 끼워 단단하게 고정하는 클램프가 있습니다. 소재의 모양을 결정하는 틀인 금형을 올려두는 금형판, 공기를 빼내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배기 펌프, 그리고 가열된 소재를 식혀주는 냉각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공성형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램프에 소재를 단단하게 장착하고 히터를 이용해 소재에 열을 가합니다. 소재가 성형하기에 적당한 온도에 도달하면 금형에 맞닿게 하고 배기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펌프가 작동하면 금형판에 뚫린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소재와 금형 사이가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물러진 소재가 금형 모양 그대로 밀착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소재를 냉각하고 금형을 제거하면 성형이 완료됩니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진공성형기에 사용되는 소재는 플라스틱을 얇게 펼친 플라스틱 필름입니다. 진공성형에는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면 쉽게 변형하고 식히면 모양이 굳어지는 열가소성 필름이 사용되는데요. 플라스틱 필름의 종류에 따라 각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제작 목적에 맞는 소재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류가 매우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몇 소재의 특성과 활용 분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HIPS는 범용 폴리스티렌에 고무를 배합하여 내충격성을 향상시킨 소재입니다. 고무를 배합하여 투명성은 떨어지지만 내한성이 우수하고 가볍고 무독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빙과류의 용기나 농업용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PET는 가장 많이 들어본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명성과 내충격성,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무미, 무독성으로 식품 위생성이 우수해 투명한 병 제품 생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트병이 이 소재를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이스 음료의 일회용 컵이나 의료용 포장용기 등의 생산에 활용됩니다. 세 번째, PC는 물리적 강도 내구성과 내열, 내한성이 우수하고 유리에 가까운 투명성이 장점인 소재입니다. 식품 포장용기, 자동차 부품, 렌즈류, 휴대폰 케이스 생산에 활용됩니다. 네 번째, PP는 내열성,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반복적으로 접었다 펼쳤다가 해도 절단이 되지 않는 경첩 힌지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처리나 전자제품 케이스, 자동차 범퍼 생산 등에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ABS는 아크릴로 니트릴, 폴리부타디엔, 스티렌이 결합된 소재로 강성과 내충격성,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성형 수축률이 작아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도금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와 스포츠용품, 자동차용 내외장재의 금속 대체품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아크릴은 플라스틱 수지 중에서도 경도가 가장 우수한 소재로 투명하며 접착과 인쇄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기구나 광학렌즈, 표지판 등의 제작에 활용됩니다. 진공 성형 작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형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언더컷이 없고 빼기 구배가 있게 금형을 설계해야 합니다. 언더컷은 타령 방향과 반대 방향의 돌출 부분이나 구멍을 말하고, 빼기 구배는 타령하는 방향으로 각도의 차이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더컷이 있는 경우 타령이 거의 불가능하고, 빼기 구배가 있다면 타령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형의 모서리가 둥글지 않으면 접힘이 발생하는 등 매끄럽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제작합니다. 금형이 너무 가늘고 높은 모양이라면 소재의 두께가 얇아지고 타령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점들에 유의하여 금형을 설계합니다. 금형을 위치시킬 때 금형을 금형판의 가장자리에 너무 가깝게 붙이면 맞닿은 쪽의 성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금형으로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금형 간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굴곡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형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소재의 선택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플라스틱 필름은 종류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류 및 두께의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금형의 크기가 크고 높이가 높을수록 덮어야 하는 면적이 커져서 소재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형에 따라 소재의 두께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소재의 종류와 두께,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과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재가 적절하게 가열되지 않으면 구멍이나 주름, 백화현상, 두께가 균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재가 가진 특성 외에도 사용하는 장비와 작업 환경에 따라 설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차례 사용해보며 적절한 설정값과 요령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진공성형기 기초교육을 마치겠습니다.